안녕하세요. 저희는 디지털 콘텐츠를 탐험하는 디디버스입니다. 저는 임수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찬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번에 두 분 1화 찍으셨잖아요. 네. 1화 찍고 편집까지 했는데 혹시 보고 어떠셨나요? 어떠셨나요? 저는 엑소입니다. 갑자기 새로 등장하셨는데 네. 사실은 저희 그 지난번에 사정상 불참하셨던 저희 PD님이 계신데 오늘 함께 녹화해 주시는 역할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녹화를 편집을 사실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뚝딱된다는 사실과 그리고 저는 약간 오늘 컨셉을 잡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뚝딱대는 컨셉으로? 아니요, 조금 자유롭게. 저번에는 조금 이렇게 막 그 대본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를 막 못 말해가지고 막 급급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티키타카를 해야 되는데 그냥 티키티키 타카타카만 되는 그런 느낌이어서 오늘은 조금 자유롭게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제 모습을 인식하는 뚝딱대는 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 뚝딱대 볼 예정입니다. 뭘 시키시면 연기. 네. 나한테 뭘 시키면 그게 연기야. 하던 대로 전 생각보다 제가 엄청 주 기자님 같더라고요. 너무 재수없었고. 근데 둘 다 약간 리딩하는 순간이 너무 기자 말투였어가지고 고통스러웠는데 그거를 이제 선 리딩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1차 거 편집하고 2차 컷 편집하고 1차 가편을 하고 2차 가편까지 거쳐서 그게 올라간 거라서 많이 나아졌죠. 근데 네. 되게 그래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은 사람들인 것 같았고 콘텐츠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렇죠. 또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재밌게 잘 뚝딱대 봅시다. 또 PD님이 와주셨으니까 네네네. PD님 또 역할이 굉장히 의지가 좀 많이 되네요. 앞에 누가 확실히 있으니까. 누가 앞에서 웃어주니까 할만합니다. 자, 그래서 본론은 다시 들어봅시다. 오늘은 그럼 우리 무슨 얘기를 하나요, 찬우 씨?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연출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기획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연출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는 좋은 연출이란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저희가 생각해와서 정리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명씩 그 가지고 온 컨텐츠 얘기하면서 자유롭게 얘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또 예정이고라고 하네요. 네, 또 네, 그리고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네. 저희가 사죄의 말씀을 우리 앞에 계신 네. PD님께 한번 드려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주 기획편 사실 한 분께서 3명 거를 이제 원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네네네. 그 녹화본을 보니까 저희가 그 PD님 거가 이렇게 약간 필린 거에 대한 숙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네. 섭섭하네요. 그것이 바로 대죄다, 대죄. 그날 수빈 씨가 녹화 들어오기 전에 계속했던 말이 있습니다.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준비가 되지 않은 되지 것 않았다. 같다. 그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촬영 당시에 몰랐지만 바로 그것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열심히 저는 네. 보고 오기는 했습니다. 나름의. 저 어제 12시까지 보셨어요? PD님 거 열심히 보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난주에는 이제 수빈 씨가 먼저 소개를 하셨으니까 이번 주에는 제가 먼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지난주랑 좀 맥락이 비슷하게 뉴미디어 콘텐츠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잠깐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빠더너스라는 채널의 홈비디오 그리고 현재는 해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페이크 브이로그 형식의 어떤 스토리라고 해야 될까요? 코미디 스케치는 아닌데 하여튼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해왔는데 약간 설명을 좀 드리면 혹시 아메리카 홈비디오라는 미국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아니요. 방금 톤 이상하지 않나요? 네. 아시나요? 아니요. 모르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미국에서 네. 같은 말이죠. 분명히 뚝딱대지 않겠다고 분명히 앞에 말을 했는데 아메리카 홈비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그거를 조금 오마주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빠더너스 홈비디오라고 해서 같이 빠더너스 크루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일반 캠코더 하나 들고 그냥 자기네 회사에서 일어난 일들 찍어서
하나의 주제로 편집을 해서 올리는 형식인데 제가 연출을 얘기할 때 왜 이걸 가져왔느냐. 사실 이거 하나만 갖고는 사실 저 말하기가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진짜 보면 이분들 그냥 그 채널 감수성 자체가 만드는 굿즈나 생각하는 것 아니면 만들어내는 컨텐츠가 그 9N년생들이 옛날에 막 TV에서 보는 것들 뭐 이런 그 감성을 옛날 감성을 자극하는 뭐 K-초딩 이런 뭐 그런 컨셉이 있는데 그 이 아메리칸 홈비디오를 착안해서 이런 걸 만든 것도 일부러 그 색감을 내려고 굳이 요새 막 잘 나오는 하이엔드 카메라들이나 시네마틱 카메라 안 쓰고 그냥 진짜 저렴한 일반 카메라 캠코더 써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거기에 그 내용을 되게 잘 담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거기에다가 자기네 젊은 감각을 약간 더하는 게 네. 음악을 너무 잘 써. 그래서 어디서 구했냐라고 그 댓글에 한 30%의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그 음악은 뭐 음악이 연출의 핵심일 때가 그쵸. 많은. 근데 이런 웹 컨텐츠들이 사실 그냥 일반 수용자가 봤을 때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노래들이 많잖아요. 근데 너무 좋았는데 이게 왜 좋았을까 생각해보면 다 노래 때문이었다. 근데 여기서도 음악을 되게 잘 쓰고 그리고 어쨌든 그것도 연출의 하나니까 그리고 하나는 이제 약간 감성은 그 K-초딩 거긴데 감각이 요새 MZ 감각. 그래서 나레이션을 섞는데도 이렇게 예를 들면 막 우리를 찍어요. 막 찍다가 수빈이가 뭐 예를 들어서 막 했다. 그럼 딱 딸깍 소리가 나면은 화면이 정지된 상태로 나레이션이 들어간다는. 뭔가 약간 그런 젊은 감성의 편집들. 그러니까 3대가 완벽한 거죠. 촬영, 편집, 그리고 어떤 백그라운드 뮤직이나 효과음 같은 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럼 조명, 온도, 습도처럼. 네네. 너무 삼박자 완벽하지 않습니까? 네네. 전 저도 재밌게 본 네. 편이에요. 홈비디오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컨텐츠여서 사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이미 유명한 얘기를 하는 게 약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취향을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연출 얘기는 네. 끝이고요. 네네네. 네, 재밌는 얘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네. 네. 재밌는 얘기 어디 한번 해보시죠. 예. 어디 한번 해보시죠. 제가 그 빠더너스를 생각만 하면 빠둥이시잖아요. 유명한 빠둥이. 빠둥이고 시련이 있는 아빠. 네네네. 가슴이 아려오긴 하는데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네,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보시죠. 슬픈 얘기 말고. 네. 어쨌든 홈비디오가 사실 이 빠더너스 채널로 저를 유입시켜 만든 네. 어떤 그 뭐랄까요? 그래서 단어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되게 독특한 경로긴 하네요. 저도 이 친구한테 빠더너스, 그러니까 찬우 씨한테 추천을 받아서 빠더너스 채널을 봤기 때문에 뭐 5단기나 홈비디오 같은 걸 그 채널의 정체성으로 많이 보기는 했는데 원래 보통 그 채널은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문희병, 문쌤. 그거 아니면 뭐 감성군인 그분이 문희병, 호니스. 맞아요. 그 선생님. 더 먼저 가면은 그 유병재 그거 문학의 밤 문학의 같은. 네네. 밤에서 저 사람 누구냐. 사실 이거는 사실 연출 얘기를 하러 온 게 아니라 거기 빠져나서 얘기를 하러 온 거기 때문에. 연출은 이용당했다. 근데 그 뭔가 끼워 맞춘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네. 뭐 없진 않아요 사실. 왜냐면 연출이 좋으니까. 다른 것들은 사실 그 지난주에 얘기했어야 될 것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나 기획이 좋았던 얘기들을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거기서 뭔가 연출적으로 많이 힘을 들이는 듯한 느낌이 홈비디오입니다. 그래서 들고 왔고 뭐 사실 연출에 관해서 얘기할 건 참 많아요. 뭐 중간에 인터뷰를 섞는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음악을 처음부터 안 끈 거 쭉 큰 흐름으로 가져간다든지 그 중간에 이렇게 줌을 막 당겨가지고 네네. 그 배를 찍어요. 문상훈 씨 배를. 맞아요. 배 찍으면 안 되지 이런 거 하는 그런 유행어들도 많고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끝도 없죠 사실. 근데 이제 이게 지난주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너무 대본에 충실한 느낌이 들어서 오늘 약간 애드립성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조금 네. 덜어냈다. 제 어떤 직업 이상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어떤 채널이어서 이게 제가 편집을 하면서 뺄지 안 뺄지는 모르겠으나
후일담을 말씀드리면 회할 듯. 제가 면접까지 갔다가 떨어졌습니다. 부하 모집에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것도 근데 되게 연출이라고 해야 되나 기획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재밌었는데 부하를 모집한다는 영상을 그것도 홈비디오였어요. 홈비디오의 하나의 주제로 맞아요. 한화의 주제로 가져간 것도 똑똑한 맞아요. 운영 방식. 그 에피소드가 진짜 뭔가 연출이 조금 기본 색채와 달랐던 게 어쨌든 구인공고라는 그렇죠. 얘기가 그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뭘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제 그들 개개인의 작업실과 그 개개인 구성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깔끔하게 되겠더라고. 아이패드로 이렇게 그 맵 지도 그려가지고 하나씩 표시해가면서 하는 것도 너무 감각 있고 너무 좋은 분들입니다. 쓰는 거 아니죠? 아, 네. 분들이라고요? 좋은 채널입니다. 좋은 거다. 힘내시고요. 네. 어쨌든 저는 실제로 만나 봤습니다. 네. 네, 뭐 그거야 경로가 어찌 됐건 네. 경험이 있는데 그 홈비디오 안에서 저는 어느 정도 그 극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날 것이 아니라 날 것은 날 것대로 두고 그 중간 어떤 구다리를 이어가는 그 브릿지 형태의 대본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문상원 씨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홈비디오는 한 70이 리얼이고 한 30이 극인 것 같다. 어느 정도 호흡을 맞춰놓고 같다. 했더니 갑자기 그 털보시죠. AKA 털보가 홈비디오가 그러면은 100% 리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머리를 딱 맞았는데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나요? 네, 그래서 아직도 몰라요. 그 진짜인지 뭔지. 그 나무 위키를 한 3일 동안 휘저었는데 모르지. 대회비 아닐까요? 그걸 그렇겠죠? 말해주면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내부로 들어오면 알게 되겠지만 제가 아닐 밖에 것 있으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분석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도 사실 이거 그 만남 이후로 너무 마음이 상해서 한 달 동안 그 바너스가 올라오는 것만 보고 네네. 영상을 못 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한 번만 더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그거를 제가 어제 오늘 녹화를 준비하면서 다시 봤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100% 리얼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100% 리얼인 편이 근데 있는 이런 거고. 류의 페이크 다큐를 볼 때 늘 궁금해요. 저는 이게 과연 어디까지 그러니까 짜지 않고는 완전히 이렇게까지 티키타카가 나올 수 없는데 대표적인 예로 저는 무한상사 같은 게 이게 어디까지 애드립이고 어디까지가 짜여진 상황인 건지 상황만을 주는 건지 하는 궁금함이 그쵸. 항상 있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문상호 씨가 감성이 되게 풍부하셔서 날씨가 좋은 날에 무조건 나가서 막 사생 대회하고 맞아요. 미술 대회하고 와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일을 안 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수영자 하여금 이거를 모르게 그게 연출의 어떤 좋았던 포인트가 아닐까요? 또 억지로 한번 끼워 맞춰봤습니다. 충분히 좋을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빠지면서 답이 없어요. 문상호한테 빠져. 진짜 사람 진실의 미간을 저 진짜 그 이후 한 달 동안 멘탈 박살 나가지고 아니 이렇게 그래요? 영상 편지라서 문상훈 씨가 원래 사랑스럽긴 한데 그 빠져나서 채널 말고 여러분 그걸 꼭 보세요. 그 꽃가루를 날려 귀엽네. 날려 그리고 제주도 방언하시는 게 있습니다. 보사 보사 대치기 하몽 맥락 하나도 없는데 개인기 하나 붙이는 거 봐. 웃기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주와는 좀 텐션이 다르죠 확실히. 진짜 진심으로 좋아해서 네. 할 말이 많은데 또 짧게 제가 충분히 말한 것 같습니다. 이거 제 건. 네. 아니면 제 소원은 홈비디오에 이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홈비디오에 누가 미친 듯이 빠져너스를 응원하더라. 저희 모두의 의견과는 관계없는 의견을 밝힙니다. 이번 편집은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꼭 살려주십시오.
지난주부터 제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지난주랑 비슷하게 기획대랑 비슷하게 네. 말씀드렸다시피 극 형태로 된 콘텐츠를 많이 보는 편이라서 오늘도 픽션의 한 종류를 가져왔고 제가 소개드릴 콘텐츠는 보건교사 하는 영입니다. 동명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드라마화된 그쵸?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화된 작품인데요. 저는 사실 책으로 먼저 접했었고 정세랑 작가님이라는 대작가님 대작가님 정말 그 위대하신. 찬우 씨에게 빠더너스 채널과 같은 저에게 또 음. 선망의 대상인 정세랑 작가님이 쓰신 SF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퇴마물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근데 제가 어제 조사하면서 판타지예요. 네. 오컬트 뭐라고 아예 정정을 해버리시던데요, 감독님이. 그러니까 드라마 보건고사 아는 영은 네. 오컬트 판타지인가 뭐 그렇게 아예 정정을 해버리시더라고요. 네네 그런 물이고 약간의 영어덜트 느낌이 나는 그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사실 원작도 너무너무 상상을 많이 하고 너무 즐겁게 읽었지만 캐릭터를 사랑했지만 드라마화가 됐을 때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이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비주얼적으로 발현될 것인가. 그러나 저는 감히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상화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때 찰떡인 감독님과 연출진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여 오늘 원작도 2차화된 드라마도 다 성공한 연출로서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 드라마의 연출적인 포인트가 좋았던 게 뭐냐면 일단은 학교라는 공간을 쓴단 말이에요. 이 얘기 자체가 학교라는 공간이 얘기가 너무 무거워지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의 이야기니까 아직은 성숙되지 않은 애들로서 사건이 발현되기 때문에 너무 얘기가 막 검사물, 드라마, 의사물, 법정물 이런 것처럼 무거워지지는 않으면서도 충분히 시사적인 문제들을 넣을 수 있다고 봐요. 가장 예민한 시기고 그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세상에 대한 예민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학교라는 배경을 주인공이 보건교사로 있다라는 설정을 한 것 자체가 거기서부터 저는 연출적으로 배경 선택을 너무 잘했다. 1번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은 이 드라마의 핵심 소재가 젤리란 말이에요. 젤리라는 것이 이 주인공 은영이는 젤리라는 걸 봐요. 인간을 발견할 때 젤리는 인간이 남긴 사념? 뭐랄까 욕망의 발현이라고 네. 할 수 있어요. 감정 혹은 욕망의 발현인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냥 뭐 귀신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안 보이는 무언가예요. 네. 나의 영적인 무언가를 담은 근데 그 사람이 남긴 미련이나 뭐 그 사람이 남긴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긴 뭐 욕망, 미련 같은 것들이 젤리로 막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는 귀신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고어물이나 시꺼멓거나 뭐 갈색, 초록색, 녹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핑크빛 젤리로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연출적으로 와 이런 키치한 선택을 할 수가 있나? 자, 네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진짜 계속 그 궁금했던 게 수빈 씨가